이에서 이자입니다. 자, 이라고 하는 글자. 우리 아마 뭐라고 외우냐면 음은 이죠. 음은 이라고 표현하는데 뭐라고 외우느냐? 예전에 공부할 때 보면은 뭐 처음 한자 접하는 분들은 오히려 이게 편할 겁니다. 말, 이을, 이 그래요. 말을 잇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가 문장과 뒤에 있는 나 문장을 이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앞말과 뒷말을 이어주는 접속사라는 뜻이죠. 됐나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말을 잇는 것이 뭔 소린지를 몰라요. 자, 뜻글자라고 하는 것은 한자는 뜻글자라 그랬습니다. 뜻글자는 자, 여러 가지 모양을 본뜨거나 아니면은 사물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일들을 자, 우리가 뭔가 기호를 통해서 만들어내거나 아까 배울학자에서 봤지만은 여러 가지 글자를 합해서 회의자로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럼 이건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자를 공부하면은 예로부터 굉장히 유식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살필 고자에 고차라는 고자도 공부를 했죠. 자, 이 한자를 공부하려면요, 주변을 잘 살펴야 됩니다. 모든 사물, 식물 하나 허투루 보지 마시고요, 두루두루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리을 이자에는요, 무슨 뜻이 들어가 있느냐면은 옛분들이 자, 우리가 인류가 쓰기 시작했던 맨 처음에 섬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뭐죠? 누에고치죠. 누에고치에서 뽑아낸 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마라고 하는 것이죠. 마에서 뽑아내는 자, 마실, 삼에서 뽑아내는 마실이 있습니다. 마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시가 있고 삼배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옷감을 자려면 계속 이어야 돼요. 특히도 이 글자는 바로 삼실에서 나오는 글자입니다. 우리가 삼이라라고 할 때는 마라는 것이죠. 아마, 대마, 저마라고 할 때 마자에서 나온 글자입니다. 요것만 설명을 하려면 실어는 거의 1시간 정도가 걸려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조금씩 짧게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요 글자를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글자가 일단 요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잘 모르죠. 요 앞에다 설립자를 하나 딱 설자를 쓰면은 끝단이라고 돼 있습니다. 끝단이 되고요. 또 때는 처음단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처음이라는 뜻도 되고, 자,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하면은 실말이 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단서라고 할 때 이 글자 쓰죠. 그 단서라고 할 때 글자도 보면은 실을 서로 잇는 것이네 라고 해서 단서입니다. 자, 단서가 뭐예요? 끝하고 더군다나 어떤 분들은 그렇게 뭔 놈의 글자가 논리도 없냐, 어떻게 처음하고 끝이라는 게 한 글자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이치를 따져보면은 자, 우리가 마치는 곳 시작이라 라는 말이 있죠. 졸업식 때마다 쓰는 말이 있을 겁니다. 마침이자 시작이고, 그 다음에 우리말로 또 끝머리라고 표현하죠. 끝머리. 흔히들 끄트머리라는 겁니다. 끝인데 어떻게 머리예요? 바로 이 얘기예요. 나는 끝났지만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한다 라고 하는, 조금 이제 유식하게 표현하면 역시 실명자 들어가 있죠. 마치는 곳 시작이다. 종즉, 곧즉자로 씁니다. 법칙 칙자인데 곧즉자이죠. 마치는 곳 시작이라 라고 하는 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리을 이자를 공부하려면 바로 요 밑에 들어있는 그죠? 이 글자에 이 원자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있다라, 다시 말해서 있다라고 하는 접속사죠. 이어주고. 그래서 여기서는 배우고, 그리고, 때로 익히면인데요. 때에 따라서는 뭐요? 배웠는데 뭐렇게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때 문장에 따라서 설명만 하면 됩니다. 자, 끝단이라고 표현하는 글자인데요. 아까 이 글자는 어디서 나왔느냐? 삼이라는 그 식물이죠. 삼이라고 하는 식물인데 우리 키만큼 자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충남 서천 출신이다 보니까 옆 동네가 한산이 있거든요. 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또 모시도 삼고 했는데요. 그 삼이라고 하는 그 점화가 되겠죠. 그 모시가 여름이 되면 다 자랍니다. 사람 키만큼 자라면은 위와 아래로, 그죠? 위아래를 끝을 딱 대가지고 우리가 작업하기 딱 좋은 크기로, 다시 말해서 사람 키에 한 발이라 그러죠. 한 발만큼의 길이로 자릅니다. 이 잘라가지고 어떻게 돼요? 삶아야 되죠. 삶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삶으려면 이렇게 큰 걸 어디다 삶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솥에다 삶죠. 가마솥을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런 가마솥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하느냐? 구덩이를 파죠. 주로 이제 내과 쪽에 이렇게 구덩이를 딱 팝니다. 팔고, 그 다음에 여기다 물을 집어넣어요. 일정 정도 물을 채워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채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예, 마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글자도 희한합니다. 자, 지범자에다가 수풀림자를 딱 썼는데요. 저것도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요 삶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끓여요? 땅을 팠는데, 구덩이를. 이거 확인돼요. 구덩이를 팠는데. 자, 그러면은 방법이 있죠. 옆에다 어떻게 돼요? 대나무, 소나무 같은 걸 잔뜩 해서 태웁니다. 태우고, 위에 강돌들 있죠. 강돌을 위에다가 계속 달굽니다. 달궈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속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물인데 집어넣고, 자, 이렇게 집어넣고 그냥 하면 돼. 여기 아까 잘라놨던 이 마 줄기가 잘못된 문제가 되니까 또 옆에서 마 이파리를 위에다 쭉 덮어놓고요. 그 다음에 마 줄기를 여기다 쫙쫙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시 이파리 하나 넣고 돌멩이 또 아까 잘 달궈놓은 돌멩이 놓을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덮어놓으면 됩니다. 덮어놓으면 아주 잘 삶아지겠죠. 적절하게 삶아질 겁니다. 적절하게 삶아진 것을 껍질을 벗겨요.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널어놓은 모양입니다. 제가 이거를 잘 볼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여름이 되면 방학이 되고 방학이 되면은 학교 교사가 다 비니까요. 옛날에는 전부 회랑으로 연결돼 있죠. 건물과 건물이 회랑으로 연결된 거기는 그늘지면서 바람이 잘 통합니다. 그래서 그때 벗겨놓은 이 삼껍질이죠. 삼껍질들을 쭉 늘어놓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삼마라고 하는 이 글자는 우리가 시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왜냐면은, 여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섬유소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실은 이 섬유소라고 하는 요 실 줄기를 얻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속에다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널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한번 부벼야 될 겁니다. 왜냐면 겉에 보면은 그 육질들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부비면은 무슨 글자가 되느냐? 자, 이게 바로 손으로 부벼야 되죠. 그래서 비빌 마자입니다. 손으로 비비기 전에 또 먼저, 워낙 그게 굵으니까요. 손으로 비비기 전에 먼저 뭐냐면은 뭉툭한 돌이죠. 돌로 쭉쭉,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삼껍질 이렇게 당겨서 돌로 쭉쭉 긁어냅니다. 그래서 갈마자예요. 우리 절차탕마라고 할 때 요 마자입니다. 갈마자가 되고, 그래도 미세하게 붙어있는 게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에다 씻어놓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다시 손으로 이렇게 부비는 게 이 마자예요. 그러면 마침내 우리가 뭘 얻느냐? 자, 실을 얻었을 겁니다. 이런 순수한 섬유소 실을 얻었어요. 그럼 이걸 일정하게 작업하기 좋게 해서 나중에 실구리로 해서 옷감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한 줌씩 이렇게 만들어요. 한 줌씩 요렇게 모아서 어떻게 되면 요렇게 한 단을 요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요 글자, 이 글자 그 위에 울퉁불퉁하죠. 아래도 울퉁불퉁하죠. 그래서 이 울퉁불퉁한 것을 가지고 만드는 글자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보는 바로 이 글자입니다. 한단 할 때 단자예요. 한단 할 때 근데 앞에다가 설립자는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한 단씩 만들어 놓은 것을 쭉 나란히 정리해 놨더라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그죠? 이게 단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 한 단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서 하나씩 뽑아 가지고 실을 이렇게 연결해야 됩니다. 그 연결을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 한 단 딱 뽑아서 옛날에 제 할머니가 하던 걸 봤어요. 무릎에 딱 이렇게 놓고서는 무릎 닳겠죠. 다 이제 이렇게 걷어낸 무릎에다가 실을 하나 넣고 침으로 탁 해서 그 다음에 살짝씩 이렇게 돌립니다. 돌려서 꼬이게 만들죠. 꼬이게 만드는. 요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어디냐면 대바구니에 이제 이 집은 종이가 있으니까 예전에 없을 때는 아마 저희 이파리를 두었겠죠. 바구니에다가 어떻게 돼요? 계속 실을 요렇게 쌓아놓는 겁니다. 요렇게 쌓아놓은 글자.
이렇게 쌓아놓은 글자가 뭐가 되느냐? 가운데 밭전이라는 건 가운데란 뜻입니다. 요 안에다가 시를 계속 쌓아놨다. 우리 누적된다라고 하는 글자 바로 이거입니다. 이 글자를 하나 공부하려면은 두루두루 생활문화 다 알 줄 알아야 돼요. 누적한다. 루가 되죠. 겹칠 루자입니다. 쌓을 루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아이고 제가 누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라고도 돼요.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라고 할 때 누를 끼쳤다 그래요. 무슨 소리겠어요? 할머니가 어머니가 열심히 이 공을 이 과정을 다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만 우리 아들이 그죠? 우리 어린애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다른 애가 막 때렸는가 봐요. 막 울면서 들어오면서 엄마 할머니 하면서 오다 이런 거 안 보이죠? 그냥 엄마한테 앵기려고 오다가 어떻게 돼? 딱 엎어버려요. 엎어버리면 이거 공든탑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름하여서 누가 된다라는 글자예요. 자, 누까지 해놓고 그런데 실이 이렇게 울퉁불퉁 하면은요. 이거 하나씩 뽑기가 참 힘들어요.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로 칼로 가위로 딱 잘라냅니다. 그럼 요거는 삼실은 약간 꼬들꼬들하기 때문에요. 하나씩 떼기가 훨씬 좋아요. 아까 울퉁불퉁 할 때는 헤집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위에 있는 이 울퉁불퉁한 매산자로 표시된 것을 싹 잘라내는 겁니다. 가지런해진 모습이죠. 그래 가지런해서 하나씩 뽑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뽑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여기는 앞이라면 여기가 뒤겠죠. 그 다음 요 실은 여기가 뭐 되게 앞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뒤겠죠. 서로 간에 뒤 그러면 맞히는 것입니다. 맞히지만 다시 하나 더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시예요. 끝 머리죠. 끈 머리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있고 있는다. 그래서 이을 이자입니다. 문장 속에 들어가서는 앞말과 뒷말을 잇는다. 그래서 말이을 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또 자르는 과정에 대해서 글자도 나오겠죠. 자, 아까 묶어놓은 이 실은 자 이렇게 해서 한 단 묶었다라고 해서 글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예쁠 뽕이라고도 표현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한 묶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묶음을 우리가 옆으로 놓고 이렇게 잘라야 되니까 그래서 뭘로 잘랐느냐? 자른다라고 하는 칼도자를 옆에다 이렇게 쓰죠. 옆에다 쓰고 뭘죠? 이게 전체적으로 그럼 자른 게 바로 뭐냐? 실이죠. 아까 실명입니다. 그래서 이거 또 그래서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똑같이 만들었죠.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재다라는 뜻이에요. 똑같이 재다라고 글을 고르게 했다. 그래서 젤혈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젤혈자예요. 우리가 혈구지도라 그래서요. 자, 우리가 어느 한 가운데서 임금이 천하에 정사를 베푸는데 자, 뭐예요? 똑같이 원에 있어서 지름, 그죠? 지름은 다 똑같죠. 지름 반지름이죠. 누구한테 같이 똑같이 베푼다라고 할 때 바로 자로 잰 듯이 혈구에서 자구자에다가 젤혈자입니다. 혈구지도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유행하는 이른바 공정세상이죠. 공정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임금이 이와 같이 혈구지도를 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편만 이렇게 해서 뭐 갖다 주는 것이 혈구지도가 아니죠. 절대적으로 바로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젤혈이라 그랬죠. 젤혈이 되고 자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한다라고 하대. 정결하다 깨끗하다라고 할 때 바로 물수자만 위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물수자를 쓴 것이다라고 하는 건 물이 맑고 깨끗하다. 그러니까 아까 삼실에서 이렇게 해서 잘랐기 때문에 잔잔한 물결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쓰는 것이죠.